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불장까지 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분명히 걸리긴 하겠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좋을 거고 다음 달보다 그 다음 달이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 자료에 관해서도 오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실 수 있게 저희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요즘에 이제 장세가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이제 안 좋으면 갈등하시는 분들도 많고 비아냥 거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크로적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거에 좀 소스를 제공해 준다, 제공자, 이런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짜니까 더더욱이나 저는 이제 회원가입 받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근데 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이제 투자 계약을 했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일정의 돈을 주시고. 근데 저는 어떤 사람들한테도 단 1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단 누구한테도. 자,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에 이제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밤이죠. 화요일 날 오늘 밤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날 거다. 그래서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 관해서 논할 거다. 근데 올해 11월에 중간선거, 바이든 대통령께서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제롬 파월 금리 인상 본격적으로 빨리빨리 해라, 전 세계 경제 폭망하게 그렇게 언급을 하실까요? 회의를 한다는 거는 본인한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이분과 미팅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아마 분명히 발표가 있을 거고, 이거는 번외적인 얘기인데 대중 관세에 관해서도 7월 달에 본격적으로 아마 정책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인플레이션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한국 같은 경우도 관세 인하에 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무역 어떤 수입품에 관해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좀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5월 단적으로 그냥 5월 17일 날 1270원 기준가예요. 이건 매매 기준가, 뭐 사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근데 여기 보시면 5월 30일 날 정확히 13일이 지난 후에 1240원이 깨졌어요. 이 정도면은 단기간에 걸쳐서 엄청 빠르게 하락을 한 거예요. 환율 자체가. 그래서 이 기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당장 내일부터죠. 2달 봉쇄, 2달 엄청나게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해제 중 상하이에 6월 1일부터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데 도시기능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 숨통을 기대하고 있다. 이 얘기가 아마 일주일 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는 게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당장 뭐 비트코인이 5만 달러 가고 6만 달러 가서 나는 당장 은퇴하고 싶다, 이러실 분들이 되게 많겠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상승을 바라는 대중이 많지만 중간에 또 다시 올려놓긴 했지만 또 미온적인 하락폭, 미온적인 상승, 이거를 또 기간을 두고 또 조정을 거치면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2%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극적인 상승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은 기본적 운영 단계부터 회복한다고 언급해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게 단지 한 문장이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 중국 전체적인 인프라망과 대입을 해보면 대충 얘기가 아마 왁구가 마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한 달 지나면서 조금씩이라도 아마 나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미온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거기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두시면 어떨까라는 전 생각을 해봤고, 여기 보면 ECB 메인 레이트 뭐 해가지고 0%, 그에 반해서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은 7.9%. 그래서 이게 아마 어저께 밤에 발표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통화 시장이냐, 이게 정상적인 지금 통화 정책이냐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기존에 2%에 달했을 때도
금리를 전혀 올리지를 않았었어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도 ECB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7.9%를 찍었어요. 인플레이션을. 근데 여기서 0%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급박하게 갑자기 올릴 수가 있을까요? ECB에서.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전 세계 경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ECB도 특히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인플레이션율 대비해서 기준 금리가 아마 0%일 거예요. 이게 정상이. 그래서 저도 코인 투자를 하는 거지. 야, 막 코인이 당장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이 얼마 되고 뭐 XRP가 얼마 되니까 와, 코인 투자해서 뭐 단기간에 한두 달 내에 뭐 난 어떻게 되겠다. 글쎄요. 그러신 분들은 아마 오래 못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맥락의 스펙트럼이, 흐름이, 스트림이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보셔야 코인 투자의 진정한 어떤 그런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BTC 퓨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저께 올린 것 같은데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이제 발생됐어. 그래서 USDC,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USDC는 이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상승세경 패턴이 나왔고, 자, 여기서 이제 패턴이 깨져지면서 거기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조가 보여지면서 전체적인 뭐 주식이든 코인 시장이든 호전적인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사실상 6월달 중순, 보름 정도가 되면 이제 FOMC 회의가 있을 텐데 6월달 첫 주까지도 아마 제가 보기엔 시장의 공포심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반등을 하긴 하지만, 근데 여기 보면 원로 의원이 있는데 여러 회의를 위해서 앞으로 여러 번의 이제 회의가 있을 건데 거기서 한 번에 50bp씩, 0.5bp씩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야. 인플레이션이 확 꺼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공포스러운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그 글로벌 금융 그룹들 같은 경우는 9월달, 그러니까 6월달 있고 7월달에 FOMC가 있거든요. 여기서 두 번 0.5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9월달에 멈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과연 왜 그랬을까요? FED가 준비하는 거는 과연 뭘까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보단 나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고, 잭도 씨가 이제 한마디 날리는데 달러는 언제 글로벌 준비 통화 지위를 잃었습니까? 막 저한테 이제 질문하실 거야. 잭도 씨는 도대체 미친 사람인가?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미친 사람이. 지금도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 1200,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240원인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한다. 달러가 1000원 이하로 떨어져야 진짜 글로벌 준비 통화 자리를 잃은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트위터의 창시자가, 잭도 씨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본인은 비트코인을 사서 모을까요? 왜 트위터사는 왜 비트코인을 본인의 대차대조표에 왜 그거를 기입을 했을까요? 왜 코인에 투자를 하는지 이거를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통화 시스템 전환의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코인이 얼마 까졌다, 그거는 진짜 단순 논리로 해석해서 이 시장에 그냥 투자를 하신 거고,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통화 시스템의 전환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자, 지금서부터 2030년까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일들이 아마 발생될 거예요. 달러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위엔화도 발행됐던 이유가 그랬던 거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카카오, 클레이를 통해서 분명히 CBDC에 관해서 접근을 할 거예요. 디지털 달러가 가장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좀, 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스캠 같은 코인 아니면 웬만한 코인들은 다 아마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크게 줄 거고,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거, 제 입장에서는 그냥 단기적인 거, 올해 연말까지. 예전에도 이제 인컴샤크가 이 차트를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정확히 이 동그라미가 있었던 시점이 4월 29일이거든요. 그때보다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한 요 정도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직 3분기가 시작은
7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 시작이 안 됐지만 7월 달 어느 시점이 가면 한 6월 달까지도 그냥 그러하게 이제 흘러가겠지만 7월 달부터 해가지고 하반기, 4분기까지 엄청난 상승이 있을 확률이 높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컴 샤크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역대 이래로 빅데이터가 그래 왔다는 거죠.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 금융시장 전반에. 이 말이 맞는 게 그 전년도 1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예,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근데 중간 선거가 있을 때, 자, 여기 4분기죠. 자, 그러면 이런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버텨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중간에 후회하실 일이 분명히 생기니까. 그래서 예, 인내를 하신 분들은 분명히 달콤한 열매를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피터 시프가 이제 한마디 날리는데 인플레이션이 8.7%, 그러니까 독일 인플레이션율 얘기를 하는 거죠. 6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로화 실험은 분명히 실패를 했다. 그것은 새로운 도이치마크가 아니라 새로운 리라이다. 터키 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폭락을 했죠. 가치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독일은 유로존을 떠나야 하고 금이 뒷받침하는 마크로 돌아와서 더 잘 회복해야 한다. 이분은 뭐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가 아니라 골드버기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유로존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 이분 말을 인용해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추후에 프랑스 대선에서 과연 마린 르펜이 만약 당선되면 과연 유로존은 어떻게 될까? 유로화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들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8%, 9% 가깝게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0.5%씩 찔끔찔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왜 그런지,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그냥 뭐 사실 지금 편하게 그냥 코인 시장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방향이 좀 약간 어그러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큰 관점에서는 분명히 방향은 맞아요. 거대 수익도 가져다 줄 거고. 그리고 누가 이 시바 이누와 도지코인 차트를 올렸어요. 도널트가 올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근데 아마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다 이런 지금 국면일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자, 데칼코마니로 역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서서히 올라가서 급등하는 요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도지코인을 당장 사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리고 인컴샤크가 이제 한마디 날리는데 그린 캔들이 깊게 섰어. 그래서 34,000달러에 마감을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좋은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특징에 관해서 이제 말을 많이 했었고, 또 하나 34,000달러 때에서 본인은 일부 익절을 할 거고, 또 다시 좀 더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4만 달러 전에 일부 익절을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설상 조금 미온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28,500달러와 자 3만 달러를 못 뚫는 구간은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리고 FED 월러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OMC 전에 더 많이 아마 시장에 공포를 줄 거예요. 롤러코스터가 더 극심해질 거고, 진짜 랠리가 가기 전까지 마지막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아마 털어내기 위해서 글로벌 엘리트들은 노력을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인내를 하냐 못하냐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의 결정이죠. 그리고 중국 부총리가 경제와 공급망 안정을 약속했다. 이 얘기가 페이크인지 실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구체적인 사례가 신화통신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전 이게 페이크 뉴스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지금 인프라 회복이 점진적으로 되고 있다. 중국 경제.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이제 엊그저껜가 XRP가 뭐뭐한데 이거 투자해도 되는 거냐,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뭐 본인이 퇴직금을 뭐 어떻게 했다, 연세가 뭐 몇 세 되셨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댓글엔 안 달았어요. 댓글에 안 달았는데
내가 시작을 하기 전에, 내가 투자를 하기 전에, 이 뛰기 전에, 여기서 여기로 뛰기, 목표 지점까지 뛰기 전에 확신이 있어야죠. 내 분석에 확신이 있어야죠. 그럼 목표 금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스캔코인도 아닌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버나 블로거들 중에 나는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거기에 흔들릴 거면 뭐하러 투자를 시작했냐는 거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어차피 흔들흔들거리다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이탈해버리면 98%는 코인 시장에서 큰 돈 못 벌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차라리 진짜 기민한 여우가 되던가 아니면 진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마늘 먹는 곰이 되든가 두 개 중에 선택을 확실히 어중간하면 망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코인은 그래요. 이더도 옛날에 헐값에 5만원대, 10만원대 이때 중간에 부안해동에서 탈락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에 있을 때 이런저런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탈락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다른 코인은 오죽하겠어요. 알트코인은. 그래서 목표 확립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이것도 사실 호재 뉴스일 수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도달할 수 있는 로켓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젤론스키가.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보내지 않을 거야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이 로켓을 보내면 더 전쟁을 부추기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 그냥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기는 하겠지만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로켓은 제공하지 않을 거야라고 오늘 오전에 선을 그었어요. 사실 이것도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껄끄러운 게 하나 사라진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은 지금 현재 상황에 없다. 이건 독일이거든요. 인플레이션율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평균적인 웨이지가 더 미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실질적인 임금은 마이너스 2%, 3%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돈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인 투자를 하시건 주식시장에서 뭐 많이 물리셨건 분명히 다시 어느 시점이 가면 분명히 제자리에 본격적으로 찾아갈 거고, 지금 중국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컴체크가 하는 얘기가, 일단 좀 올랐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다음번에 추후에 올라오는 상승은 아마 거센 상승이 있을 거야. 몇천 달러가 상승하는 그런 기점이 올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힘드신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견디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소액 투자 하셔가지고 진짜 묻지마 투자 하신 분들이 뭐 흔들렸다가 나가시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진짜 나는 여기 인생을 걸었다. 나는 인생 대박 나기 위해서 인내를 할 거야. 나는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했어. 이러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